안녕하세요. 언더캐더카의 출치입니다. 오늘은 LG V20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. LG는 V20라고 불러달라 그러는데 음절이 너무 길어요. 그냥 V20이 더 편한 것 같죠. 아시다시피 LG의 투트랙 전략의 일환이죠. 그래서 G시리즈, V시리즈, G시리즈, V시리즈 이렇게 가서 V20이 나왔으니까 다음 거는 G시리즈, G6가 나오겠죠. Like a G6가 나올 거예요.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자면 뭐 디자인은 사실 크게 임팩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. 특히 전면 같은 경우는 약간 디자이어 816 같은 느낌도 약간 들고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예쁘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한 건 마감은 아주 좋아요. G5보다는 마감이 훨씬 나아졌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배터리 커버가 열리는 것도 상당히 마감을 잘했고 얇은 메탈이에요. 얇은 금속형 커버인데 물론 아래쪽에 약간씩 거슬리는 부분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LG의 전적을 생각했을 때 마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. 거기다 밀스펙 810G 인증까지 받았으니까 그냥 떨어뜨리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. 사실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광고에서 이런 걸 자주 홍보하면은 언제 AS 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홍보팀에서도 마음껏 하긴 어려웠겠죠. 그건 이해해요.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불만은 좀 기계가 너무 커요. 아무리 5.7인치의 화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손 모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. 일본에만 출시된 V20 프로나 242비트 같은 기계인데 그런 게 유럽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한국에도 좀 출시를 해주면 어떨까? 옵티머스 G 프로와 GK가 나온 것처럼 한국에 그대로 가져와주면 참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할 텐데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 같죠.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. 그 화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LG답지 않게 화면이 상당히 괜찮아요. 디스플레이 LG라는 명성과 다르게 그동안 LG 건 너무 파랗게 세팅을 해놓든지 휘도가 너무 낮든지 아니면 백라이트가 균등하지 못하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것은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. 저는 사실 되게 만족스럽게 썼고 이 고릴라 글라스 물론 5가 아니라 4지만 터치감이라든지 화면 색감이나 휘도에 매우 만족하면서 썼어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에 물론 블루라이트 제거 모드라고 해서 요 누런기를 이렇게 단계별로 넣어주는 기능이 들어갔지만 사실 화이트 밸런스 조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기능이죠. 왜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제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. 화기도 하거든. 그리고 V20의 두 번째 큰 특징은 여기 있는 세컨드 스크린이죠. 사실 뭐 이거는 화면에 세컨드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잘라낸 이형 디스플레이인데 이렇게 쇽쇽 넘겨서 이렇게 툴에서 멀티태스킹, 자주 쓰는 앱, 음악, 컨트롤 등등으로 넘어갈 수 있죠. V10이나 X 스크린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. 화면을 꺼놨을 때도 이 툴바가 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쇽 넘겨서 플래시 이렇게 킬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편리해요. LG가 이거는 꼭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. 다음 작품에서 이거를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, 없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발 잘 만든 거 없애지 말고 LG. 여기까지가 화면이고 사실 LG가 신경 쓰고 밀어주는 부분은 이 하이파이 코어 DAC인데 DAC 자체는 뭐 폰에 당연히 있는 건데 DAC를 4개 달아서 잡음을 줄이고 디테일을 살려준다 뭐 이런 얘긴데 이어폰을 꽂으면 하이파이 코어 DAC가 활성화가 돼요. 블루투스로는 효과가 없어요. 블루투스로 aptX HD를 지원하긴 하지만 그건 효과가 없고 이렇게 껐을 때와 켰을 때 내장 스냅드래곤 패키지와 따로 장착한 쿼드 DAC로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볼륨을 1단계로 보통 5단계나 10단계 정도로 지나가죠. 이렇게 1단계로 넘길 수 있고 좌우 밸런스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소리 자체는 어떤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궁금하게 돼요. 사실 좋은 장비를 썼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는 건데 유튜브 영상에서도 못 들었던 소리가 들리니까 봤던 영상을 다시 보게 돼요. 아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났구나. 저 영상에선 내가 또 놓친 소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. 껐을 때와 켰을 때 명백한 소리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물론 저는 사운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이어폰을 뭐 그렇게 비싼 걸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. 전 그렇게 느꼈어요. 그 다음으로 이 번들된 이어폰이 있죠. 이 B&O 이어폰이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거 OEM인 걸로 알고 있는데 크래션에서 만든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소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동안 번들됐던 뭐 AKG 튜닝 뭐 그냥 쿼드 비트 뭐 이런 애랑 저는 별 차이가 없고 굉장히 속이 텅 빈 소리가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했어요. B&O 딱지를 붙이고 B&O 라이선스를 줄 만큼의 소리는 절대 아니지 않나. H3급이라고 우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것도 전문가가 아닌 제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세요. 여기다가 마이크도 좋은 거 달고 고음질 녹음기, 하이파이 녹음기라는 것도 만들어 놨죠.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직접 할 수 있고 녹음할 때도 품질도 괜찮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죠. 인터페이스도 멋있고 여기다가 북마크 태그도 해놓을 수 있고
자, 물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쓸진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인터페이스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지 않는 이상 기능이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단 있는데 안 쓰는 게 낫죠. 오디오는 다 만족스러운데 유일하게 불만은 스피커예요. 스피커가 여기 모노로 하나 있는데 위치는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지만 이 정도 덩치면 사실 스테레오 스피커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스피커 자체도 볼륨이 작지는 않지만 그렇게 디테일이 살아나겠다든지 하진 않아요. 여러모로 오디오에 이렇게 신경을 쓴 기계에서 스테레오가 아니라는 건 아쉬운 점이죠.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누가가 들어갔다고 엄청 자랑했는데 사실 뭐 그건 뭐 기다리면 어느 정도 다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안드로이드 누가의 기능들은 충실히 수행했어요. 이쪽에서 설정을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든지 이렇게 띡띡해서 바로 전 앱으로 넘어간다든지 길게 눌러서 멀티태스킹을 킬 수 있다든지 가끔 오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스터에그에서 여기다 고양이 먹이를 줘서 고양이를 불러올 수 있다든지 하는 등등의 기능을 잘 살려놨죠. 소프트웨어는 전반적으로 깔끔해요. 색깔도 잘 썼고 여러 가지 군더더기 없이 지저분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콘들이 칙칙하면서 고급스럽지도 않고 지저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미니멀하지도 않고 테마를 추가로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어요. LG 스마트 월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갤럭시랑 테마 품질이 너무 차이나요. 좀 심각하게 차이나서 테마 종류도 일단 훨씬 부족해요. 테마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유치찬란하고 설정으로 들어가도 뒤에 삐지가 계속 깔리고 여하튼 추가로 쓸 수 있는 테마가 너무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 불만. 거기다가 언어를 바꿔도 여기 KT의 고객 특화 서비스는 절대 번역이 안 되는데 KT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. 갤럭시는 이게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. 너무 거슬려.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리모컨이에요. 아직까지 적외선 포트가 들어있는 몇 안 되는 폰이기도 하고 리모컨 기능을 살려둔 정말 몇 안 되는 제조사 중에 하나예요. 학습 기능까지 있어요. 출력뿐만 아니라 입력도 가능하니까 집에 있는 특수 리모컨도 설정할 수 있다. 다음으로 카메라 실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죠. 이렇게 끌어도 되고 볼륨 아래 버튼을 딱딱 빠르게 눌러도 카메라는 켜져요. 카메라 실행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 이쪽에 전문가 모드, 전문가 동영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렇게 컨트롤이 추가로 가능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점이에요. 요즘 워낙 많은 기기가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세컨 디스플레이를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사진은 전반적으로 잘 나오는 편이고 광각 렌즈가 굉장히 재밌어요. 물론 광각 렌즈는 저조도에서 디테일이 좀 많이 죽긴 하지만 그건 렌즈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동안의 LG에 비하면 상당히 훌륭한 편이지만 거기다 전면 카메라에도 광각 렌즈가 붙어 있으니까 셀카도 광각으로 찍을 수 있고 크롭해서 일반 화각으로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카메라에 신경을 썼고 기압을 넣었고 품질도 괜찮아요. 최고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LG답지 않게 잘 나온다. 지금 보신 것처럼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운영하는 건 3200mAh 배터리죠. 화면 켜짐 3시간 반에서 4시간? 4시간도 좀 어려워요. 사실 4시간 정말 기분이 좋은 날에만 4시간을 가고 3시간 반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물론 배터리 교체가 되긴 해요. LG가 프로모션으로 배터리와 충전 팩을 증정하고 있죠. 하지만 이건 프로모션은 어디까지나 프로모션이에요. 뭐 그냥 만인에게 주는 게 아니면은 이건 별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. 배터리를 2개를 쓴다고 하자. 그러면은 3시간 반짜리가 2개니까 7시간이 되겠죠. 그러면 갤럭시 A7 2016이나 미맥스 정도의 배터리가 나오는 거예요. 사실 5.7인치 정도면 굉장히 큰 폰인데 이 친구가 갤럭시 S7이나 갤럭시 S7 엣지보다도 배터리가 2시간가량 짧다는 거는 아무리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는 저는 어려워요. 저는 애초에 교체형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집착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교체가 된다 그래도 2개를 바꿔서 1.5배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라는 거는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요.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. 당연히 부피도 그렇고 뭐 꽉꽉 채웠다가 펑 터질 수도 있고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충전도 퀵차지 3.0까지 지원해서 충분히 빠르게 돼요. 하지만 이 정도 규모에서 기대하는 배터리는 아니었고 LG는 이번에도 배터리 최적화에 썩 좋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네요. LG의 고질병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이번에도 발열이 없다고는 못하겠어요. 이쪽 부분에 발열이 꽤 있어요. 뭐 여기 AP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에 발열이 꽤 있고 스로틀링도 꽤 심하게 거는 편이에요. 물론 게임을 안 하고 일반적인 작업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소프트웨어 최적화는 해놨지만 발열 컨트롤이 잘 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겨울인데 신나고 좋죠? 그럴 리가 있나? 여기까지가 LG V20입니다. 간단히 말하자면 아까워요. 이만큼 아까워. 언제나 LG와 같이 고질병들이 있어요.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LG가 주장하는 건 모두 이렇고 손에 잡았을 때의 마감이라든지 돈 주고 사기 아까운 물건은 아니에요. 하지만 그건 갤럭시 노트 7이 이렇게 돼서 특히 한국에서는 경쟁작이 안드로이드를 쓸 거라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이 제품 자체의 절대적으로 80만 원이 되는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. 배터리가 너무 짧아요. 하지만 지금 특히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는 그나마 멀쩡한 폰이고 사도 큰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.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울면서 겨자를 먹었는데
허니 머스터드 같은 거예요. 물론 LG 기기는 1년이 지난 후에 갖가지 불량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예측을 못하니까 좀 기다렸다 구매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겠지만 LG답지 않게 기압 팍팍 줘서 열심히 만들었어요. 완벽에는 모자라지만. 여기까지 간단하게 LG V20을 살펴봤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. 저희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트위터,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. 주문인식 센서 끝.